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를 본의 아니게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같은 날 탄생한 영화 시나리오 신데렐라의 빨간 구두에서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등의 혁신적인 대처법을 가진 가상의 미래를 자신의 본능적인 능력으로 현실화시키며 자신이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살아있음을 여러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는 2019년 3월 19일 코로나19 가생일인 지옥녀 블러드 레인의 스토리와 더불어 탄생일이 같은 두 영화 시나리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블러드 레인의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각턱의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서 주는 첫인상 때문에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것뿐이지 마음씨만큼은 정말 따뜻한 전설이나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던 타노스라는 외모와는 다르게 다소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 같은 마을에 살던 타란티노라는 이름의 타노스. 내 아버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이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한 조작된 증거물과 계략에 의해서 조카인 타노스는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친부모를 살해한 극악무도한 용의자로 언론 매체와 사회에서 내몰리며 높은 형량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감된 첫날 밤부터 타노스는 매일 자신의 머릿속에 새겨진 타란티노 라는 삼촌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저지른 가족 몰살에 대한 끔찍한 기억에서 동반되는 고통과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에서 생겨난 자신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난도질하고 있는 고통의 칼날을 오히려 친척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갈고 닦으면서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던 어느 날 타노스의 취미를 잘 알고 있던 교도관을 통해서 운명처럼 타노스의 손에 전설로만 여겨지던 아틀란티스를 수호했던 저주받은 건틀렛이 실제로 발견되다 라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복수의 이용도구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어느덧 시간이 10년 정도 흘러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식어갈 무렵에 맞춰서 모범수로 타노스가 감형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시기에 맞춰서 어느 소규모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소규모 박물관에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이 일주일간 전시되는 행사 소식을 접하고는 포세이돈의 삼지참을 훔쳐낸 아틀란티스의 영웅 탈라샤가 막강한 신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틀렛 스스로가 사용자를 판단해서 적합한 사용자에겐 바다의 왕인 포세이돈의 힘을 선사하며 반대로 부적합한 사용자의 생명은 건틀렛을 착용하자마자 삽시간에 빼앗아 간다는 저주가 깃든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을 훔쳐서 자신의 복수에 악용할 계획을 꾸민다.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 받침대 부분에 써진 설명문.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 위에 생긴 6개의 홈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삼지창의 주인이었던 포세이돈이 자신의 삼지참을 훔쳐내서 건틀렛으로 만든 아틀란티스의 영웅 탈라샤를 어렵게 찾아내어서는 힘의 저주를 걸었을 때 탈라샤가 착용하고 있던 건틀렛의 손등 부위 육부분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서 삼지창에 본래 담겨있던 포세이돈이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루기 위해서 주입되어 있던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는 영웅의 몸을 비롯해서 아틀란티스의 주민과 도시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아틀란티스라는 도시마저도 생명수에 휩싸이면서 모두 물로 바뀌어버리면서 손등 부분에 6개의 홈이 생겨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만을 덩그러니 남기고는 고대 도시 아틀란티스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포세이돈은 후대에 또다시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세상에서 활기칠 상황을 대비해서 안타깝지만 극악적인 처방으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을 지상에 남겨두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은 지구상에서 인류의 번성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우주에서 내려온 처음 보는 이름 모를 신의 사자에 의해서 세상의 서모습을 감추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검증되지 않은 넘쳐나는 수많은 고대 전설 중 하나로만 여겨져 왔었다. 10년 전 미국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칼이 사라진 고대 문명의 시초를 찾겠다고 탐험대원들과 아마존 열대 밀림 속으로 떠났다가 홀로 실종된 지 5달 만에 반쯤 넋이 나가고 옷 이곳저곳이 찢어지고 진흙 등으로 더럽혀진 왜소한 체격으로 품속에는 말라버린 열대 넝쿨과 열대 잎사귀 위에 감싸인 상태의 금빛이 찬란한 고대의 저주받은 건틀렛을 소중히 끌어안은 상태로 브라질 구조대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타노스가 그날 밤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박물관에 숨어들어서는 고대에 저주받은 건틀렛을 착용하자마자 타노스의 몸이 근육질의 육중한 몸으로 변함과 동시에 인상을 심하게 찌푸리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일순간 건틀렛의 6개의 홈 부분에서 각각의 찬란한 빛을 발하며 6개의 각기 다른 인피니티 스톤이 생겨나면서 고대에 저주받은 건틀렛 위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타노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면서도 언제나 반짝이는 인피니티 스톤 단 하나만의 능력을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슈퍼히어로가 만화를 비롯한 며칠 전 전 세계에 개봉한 아이언맨 위라는 영화나 코스프레로만 존재하는 과학을 기반으로 둔 현실 세계였기에 타노스가 계획한 체계적인 복수 계획에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다. 타노스가 복수를 끝내고 필연적으로 또 다른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든 인피니티 스톤이 끝없이 반짝거리며 인피니티 건틀렛이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육중한 갑옷을 갖춘 타노스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일순간이지만 타노스 자신도 모르고 있던 인피니티 건틀렛의 첫 특수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동되면서 전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타노스는 그 사실을 타임스톤의 능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이며 아직 영화사와 계약되지 못한 상태의 이 영화 시나리오라는 불안정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힘의 컨트롤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피니티 건틀렛 위에 숨겨진 첫 특수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동되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아직 영화사와 계약되지 못한 상태의 백설공주의 유리구두라는 영화 시나리오에서 운명처럼 인피니티 건틀렛에서 발생된 첫 효과로 인해서 지구에서 살아남은 절반의 인류의 발전에 꼭 필요한 확고한 미래의 대응책으로서의 큰 가능성을 확인하고는 인피니티 건틀렛 위에 깃든 힘과 새롭게 태어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동시에 사용해서는 백설공주의 유리구두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배모 모드에서 영화사와의 계약으로 온전히 활성화되는 형태에 바꿀 수 없는 다가올 미래의 현실로 만들게 된다. 타노스 자신이 살아있는 캐릭터이며 자신의 내면에서 깨어난 힘과 함께 다가올 세계적 대재앙에 대한 예언의 힌트와 더불어서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화 시나리오라는 불완전 형태의 이 타노스라는 작품을 영화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의 힘이 안정화를 찾게 되어서 세계적 대재앙을 끝낼 수 있도록 작가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드러내게 되는데 문제는 작가가 무명이고 곧 다가올 세계적 대재앙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점과 작가에게 위해서 언급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타노스가 남긴 힌트를 통해서 세계적 대재앙의 상황을 미리 알아차린 작가는 불어닥친 전 세계적 대재앙의 위기 상황에서 힘없고 나약한 자신에 대해서 고뇌와 번민과 자책을 하다가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이 백설공주의 유리구두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견하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KBS, MBC 등 방송국 등에 제보를 해보지만 모두들 무시하게 되고 결국 예상대로 되돌릴 수 없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드디어 코로나19 초라는 최악의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자신을 믿고 도움을 줄 진정한 엔드게임의 영웅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시간을 허비하면서 백설공주의 유리구두라는 영화 시나리오가 2019년 12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데모 모드에서 점점 데드 모드로 변해가면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신경 쓰는 사이에 엄청난 수의 아이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가기 시작하자 작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